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에듀테크의 이해와 실제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약 한 20여 년 전부터 교육과 기술을 접목한 그런 실천과 이론적인 방법론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에듀케이트의 사회전적 의미는 결국 이제 교육 현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활용 목적, 활용 범위, 그다음에 좁은 의미,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밑에 보시면 자,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게 활용 목적이 되겠고요. 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저희 활용 범위가 되겠죠. 신기술과 그것을 적용하는 교육 방법인데, 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AI 융합 교육이나 AI 기반 교육의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거지만 지금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장면에서는 흔히 이제 저는 학습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습을 위해서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의사소통이죠. 그리고 여긴 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한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나 현실 공간,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 모든 것들 다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인공지능 이게 되겠고요. 그걸 적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용, 활용, 응용, 또 교육, 학교 교육 현장 안에서 또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교육공학이죠. 교육공학은 말 그대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육 현장, 학습 현장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교육공학 연구 분야에서는 학습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실천 방법, 그 다음에 기술 도구, 미디어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학생과 학습을 관리하는 학습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라고 하죠. 요즘에는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학습한 데이터나 또 학습할 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와 같은 대표적으로 교육공학 미디어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육공학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술, 교육공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차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R, VR,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이런 것들과 같은 학습 수단도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분석하고 또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또 인간과 요즘에는 AI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자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이나 어떤 그 학습의 메커니즘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그걸 돕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어떻게 개별 학생들 또 학급 집단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컨텐츠도 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평가 문제, 문항 전달 및 시험, 그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어떻게 시험 결과를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스마트 학습 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공학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학습자 관리는 결국 학습자 프로파일을 빅데이터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학습자의 과거 학습 이력과 그다음에 학습되는 과정을 다 녹화하고 기록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치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AI 기반 에듀테크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듀테크의 개념에는 이제 에듀와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 중심의 온라인 교육, 교실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 그 다음에 에듀테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인터넷 학교 바깥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의 그런 교육의 내용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는 뭐 컴퓨터의 개발로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에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아마 김영삼 정권이 시작됐을 때 국제화 또 이런 세계화에 맞춰서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요. ICT 교육, 인포메이션은 그다음에 컴퓨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죠. 이러닝, 그다음에 유러닝,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교육정보화에서는 뭐 교단 선진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 교육을 했었고, 여기 2000년대 ICT 교육, 2004년에 이러닝 개념, 2005년에 유러닝 개념,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2011년 스마트 교육이고요.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이렇게 용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정보화 1.0, 2.0을 거쳐 3.0의 단계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이 2015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그죠? 이게 다 통틀어서 AI 활용 교육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ICT 교육의 내용은 2000년도에 발표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서 추진이 됐었고요. 이 당시에 ICT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기능 위주의 정보 소양 교육보다는 교과별 교수학습의 내용의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른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교과별로 교수학습을 시도하는 것은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교사 양성 시스템이죠. 교대와 사범대 양성 시스템도 교과별 교육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가 지식 자체가 융합되어 가고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었죠. 교과 지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복합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 양성에 있어서도 뭐 우선 특정 교과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학자들과 뭐 교수님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는 사실은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그 지식 생태계나 세계적인 변화 과정이 사실은 탈교과, 탈지식 중심화 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도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CT 교육의 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를 텐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수학 능력,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학습,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기초로 학습 활동, 주로 이제 중학교에서 교과별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문제 해결, 그리고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준비,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육이나 또 직업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방면 차원에서 실무 교육, 실습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CT 교육에서 교수학습 전략으로는 학습 주제 설정, 목표 수립, 수업 활동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ICT를 활용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선수 능력을 확인하고, 또 어떤 환경과 매체들을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 개발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ICT 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중반에 등장한 유러닝의 개념입니다. 유러닝의 개념에서는 유비쿼터스 학습을 이제 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개념은 학생들이 시공간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이게 개념이 유러닝의 개념이겠고요.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는 교실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지능화된 학습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뭐 지금과 비교하면 약간 구식의 것이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지능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인공지능 툴들, 그리고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가능하고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멀티 모달리티, 다양식적인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능화된 학습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 선호, 학습 양식, 학습 맥락에 따라서 개별화, 맞춤화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지만 그와 동시에 학습자들 간 협력이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학습을 하든 그걸 활용하든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개인 혼자 똑똑하고 뭘 일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기업이나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시스템화된 사회, 조직화된 사회를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과 조직의 구조가 과거처럼 뭔가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네트워크화된 그 시스템으로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직의 구조는 바뀌었지언정 개인의 혼자만의 힘으로 활약하는 그런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교육이 201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 교육에 활용한다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였죠. 2011년도에는 스마트 교육 추진의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모티베이션, 학생들의 흥미를 동기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라는 거죠.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적성에 맞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과 기구, 환경들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스마트 교육의 이 5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한 거겠으니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성, 물론 이제 최근에는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학습의 성격도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자기주도성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상호의존성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상호의존, 누구와 상호의존하느냐? 동료 학습자들과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단편적으로 규정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교사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죠. 왜 배워야 됩니까? 끊임없이 지식과 끊임없이 정보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교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사는 성인으로서 더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문성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전문 교과별로 어떻게 어떤 교사를 양성하느냐 이것은 이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하는 편으로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교사가 반드시 어떤 특정 교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관념은
20년 전, 30년 전 관념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상호전성, 교사, AI, 학생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학습의 흥미는 뭐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가 어떻게 충족되느냐. 자, 과거에는 리터러시 아까 말씀드렸었죠. 문자, 숫자에 강한 학생들이 학습에 유리했습니다. 수학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환경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사람들만 인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워드 가드너의 다면지능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그 다음에 운동신경,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지식에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습 흥미는 멀티모더리티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식성이 등장하면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댑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개별적인 모든 배경, 선행 학습의 과정을 인공지능이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학습의 과정에 맞는 설계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 학습, 지원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또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풍부한 자료는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된 상황에서 다양한 예전에는 교과서 안에서만 그 자료가 학습 자료나 목표가 정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교과서의 지식으로 국한되지 않는 학습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 교과서는 연결해 주는 겁니다. 교과 지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픽스드 된 상태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말 그대로 연결성이죠. 그리고 학습의 순서, 위계성이 탈위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non-linear하다, 비순차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풍부성과 비순차성, 그렇죠? 다양한 자료들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 디지털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도구들, 그렇죠?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도구,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이동통신 기술과 기기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런 우리나라만 이것을 추진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스마트 어떤 기술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런 인프라를 잘 닦아놨는데,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프라에 맞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아직 과제다,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의 방향성은 이제 초개인화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개인화에서 초개인화로 넘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어떤 취향, 선행, 학습 정도, 호기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서 맞추는 거고요.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학생들끼리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 단위에서 벗어나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또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이테크의 역할이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즉시성, 그 다음에 융통성, 범용성, 또 그렇죠, 유비쿼터스와 같은 이런 편제성, 어디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구현한다.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를 하이터치의 개념으로 조금 더 구체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연결화의 뭐 내용들은 그러니까 캠퍼스를 벗어난 학교, 교실 없는 강의실, 뭐 책 없는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책 없는 도서관, 뭐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선진국일수록 이런 도서관 환경들이 더 잘 발달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연결에서 벗어나서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연결한다. 이 총교 연결화된, 자, 사물과 사물 연결하는 거, 자, 이게 전부 다 커넥티비티, 연결성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끼리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고, 클라우드끼리 연결되어 있죠. 이게 결국 인공지능 인프라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초연결화의 목표이겠고요. 또 이 환경에서 교사나 학생, 멘토, 뭐 이런 관리자는 교장 선생님부터 전체적으로 뭐 교육감이란 교육청, 교육부 이런 모든 공교육을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단위에서 좀 더 어떤 국가적인 단위까지 연결성을 구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에듀테크의 방향성과 특징은 초자동화라는 게 되겠죠. 이거 예전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양적 자동화의 개념입니다. 빅데이터를 당연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데이터의 질적인 내용들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용을 추출해내고 학생들이 전달하고 이게 질적 자동화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초자동화된 학습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 특성과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지능형 정보, 지능형 적응 Adaptive Learning System이죠. 우리가 Intelligent Adaptive Learning Syste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능화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수단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이 학생에게 뭐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도와주고 스스로도 개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딱 정해진 결과값과 그 정해진 과정을 픽스해 놓는 단계가 이미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인공지능이 스마트해지고 자동화되고 초지능화되는 것에 우려적인 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부작용, 역효과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려하는 것과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과 그러지 않고라고 단순하게 막연하게 방심하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인공지능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잠재력, 그 다음에 혹시 또 한편으로 또 위험성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반적으로 지능화된 교육 서비스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데이터화의 개념입니다. 데이터화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렇죠? 학습 환경이나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능화, 연결화, 데이터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화라는 것의 중요한 점은 자, 교사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과거의 전통적인 학습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어떤 특정 과목의 전문가로서 그 과목을 수년 동안 학습한 교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 잘 다뤄본 학생 교사이겠죠. 10년, 20년 이렇게 많은 경험치가 쌓인 사람입니다. 교사의 교과 지식과 경험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교사들이 다루는 학생들, 담당하는 학생들이 고정적인 학생들이 아니고 굉장히 수주차도 있고 학생들의 관심사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자, 그 수많은 변수를 가진 학생들이 교사가 최소한 5명, 10명 이내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요즘에 학생 수를 줄였다 해도 15명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없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래서 최소한 15명이 되는 학생들을 교사가 아무리 전문 지식이 갖춰져 있고 경험이 많다 그래도 그 다양한 학생들을 다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사가 그 학생들을 잘 다룬다면 그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특정 지식이나 내용을 어떤 특정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성공적인 교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현재 교육 환경의 목표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교사는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학생들을 서포트 하더라도 기술적 환경, 컴퓨터, AI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교사가 미처 집중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보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화의 핵심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들이 다 기록되고 활동의 내용들이 다 모니터링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죠. 다음에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화에 대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교육의 목표가 있고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융합화죠. 앞에 나왔던 연결, 고지능, 데이터 이런 것들 잘 융합해서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 교육, 공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화라는 개념 잘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과 실천, 적용 뭐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현장 실습형 교육도 하지만 그것이 지식 자체를 습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에 국한될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솔빙 학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또 녹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금융 비즈니스, 산업화에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 게임화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걸 탐구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런 다양한 학습의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화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자, 시뮬레이션 없이 뭔가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 과학을 연구한다든가 바닷속을 탐험한다든가 뭔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 아시죠? 시뮬레이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에듀케이트의 실제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컨텐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자료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자신의 전공이나 그다음에 관심사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게임 기반 콘텐츠도 있고요. AI 기반 콘텐츠, 또 소셜 활동 기반 콘텐츠, 또 탐색 기반 콘텐츠, 개념 기반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가면 개념 학습 목표이냐,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해보는 게 목표이냐,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배우고 소셜 스킬을 익히는 게 목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육 내용들을 잘 구성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적응형 교육 서비스도 있습니다. 적응형 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그렇죠? 뭔가 인텔리전트하게 학생들을 하나씩 튜터해주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대화형 튜터링은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스템과 학생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생이 여기다가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마치 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학생들 답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교사보다 훨씬 더
데이터나 어떤 그 지식의 방대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겠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나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로그인하고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다 입력하고 서로 계속 앞에서 뭘 물어봤는지 이 학생이 어떤 학급에, 학년에, 어떤 과목에 어떤 정도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안다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정보와 응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시스템, 그런 것들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제 평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능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지원 서비스, 이것은 실제 학습 자체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준다든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 교무학사 자동화. 지금 대학들은 다 교무학사가 거의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 초중고들도 점점 자동화로 되어가고 있고요. 이건 현장 선생님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사들의 뭐 어떤 행정 업무에 어떤 그를 좀 덜어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가능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챗봇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이 지원 서포트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교육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학습 관리, 소셜 지원 시스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구축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3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